네, 같은 질문으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실 분 있을까요?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고 있으면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방금 손 들어주신 선생님 마이크 잡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떠한 리더십 이런 걸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저는 그렇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 의사들이 가장 답답한 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모아놨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신뢰를 못 받는 조직이 의협과 학회일 겁니다. 의사들한테. 왜냐?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 의사들 똑똑한 거 맞아요. 재능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도 맞고요. 그렇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관이호처럼. 예를 들어서 기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유튜버라든가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. 법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건지 의협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5월달까지 하다가 지금 의협에 들어와서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냐 하고 들어온 겁니다. 저도 4월달까지 똑같은 선생님이랑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이제 리더십 그건 제가 다른 얘기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직과 휴학으로 인한 건 어마어마한 저항입니다. 저건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저항이고 우리 후배들이 뭐 그건 내가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것이 이런 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간호법 문제나 의계특위에서 결국은 정부는 관심 있는 게 학생 전공의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되기 전에는 안 움직이면 되는데 그럼 니네 빼고 계속 달릴 거야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본 게 결국은 이 고생을 하고 간호법을 그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게 했다거나 의계특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나중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의대 증원은 갑자기 무위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의계특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은 그리고 법제화되거나 이러면 그건 더 돌리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단한 투쟁력, 저항력이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서 의료계를 제대로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리더십을 회복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홍보랑 그 법제에 대한 거는 그 이미 그 이제 의협 조직에 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법제팀 팀장 팀원 다 변호사도 있고 그 외에도 법제 이사님들이 반상근으로 4분 계시고 자문위원도 다 있고 모든 게 그분들의 검토로 가고 지금도 학생 전공의들이 뭐 법적인 지원 완화면 바로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. 그래서 법적인 거는 저는 무엇보다 지금 잘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근데 물론 판단에 있어서 이 소송을 하는 게 맞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다른 단체나 선생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이제 홍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제가 대변인이어서.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이 집행부 들어오자마자 홍보국과 신문국을 개편해서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미디어실 이라고 해서 사실은 더 확충을 한 겁니다. 새로운 미디어실을 두고 미디어실에 미디어팀, 홍보팀, TV 해서 확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은 이제 뭐 의료분계특위도 하지만 전문가 뭐 유튜버 저희도 그런 접촉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에 갖고 있는 역량, 우리가 지금 홍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협회에 있는 그 100명에 넘는 그런 인력은 사실은 회장이 누가 되든 3년에 한 번씩 집권이 누가 되든 우리 의사단체가 그동안 쌓아온 중요한 인적 자산이고 굉장한 전문가입니다. 정책에 대해서.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도 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들어가서 또 할 겁니다. 제가 외부 업체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데
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듭니다. 그래서 요번 주에 지금 계속 데일리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. 제 맘 같아서는 일면에 하고 싶어요. 그럼 가격이 2배가 뛰어요. 하루 한 번 하는데 3개 조중동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. 네. 저 오늘 하나 사실 의협 대변인님 오신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한참 어린 후배여서 조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는 젊은 의사들한테서 통제력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원팀이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좀 다른 비유를 들면 제가 후배 년차 전공의들을 이제 교육을 해줄 때 인투베이션을 처음으로 시도해 볼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후배 연차 전공의한테 네가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것처럼 의협이 젊은 의사들한테서 소구력을 갖고 조금 원팀이라는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행사를 하기 위해선 송구하지만 작은 성과라도 작은 성공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말보다 우리가 믿어주면 해낼게라는 말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. 네. 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전공의들이나 젊은 의사들을 통제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. 1도 없고, 그리고 의협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곧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의협은 들어와서 목소리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.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고, 지금은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 또 무슨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젊은 의사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자문단으로 하고 있는 거고, 그분들이 계속 할 의지를 갖는다면 특별 조직으로, 그러니까 의협 정식 조직으로 할 겁니다. 시간 관계상 사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문재인 케어 때 제가 홍보위원장을 했었습니다. 그 당시 최대집 위원장, 회장이 투쟁위원장이었었고요. 그때 제가 홍보를 총괄하면서 만들었던 표현은 수가 얘기하지 말고 딱 이거였습니다. Support doctor to protect patient.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가 행복합니다.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게 그런 과격한 액션을 배제한다면 기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깊이 더 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? 자기 확신이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. 이게 겸손해서 이런 건지, 이 정치투쟁에서 겸손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?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. Nice guys finish last라고 합니다. 사람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고 하는데,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,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,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쁜 사람들이다,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이게 있어야 되고, 한국 사람들을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대의명분입니다. 대의명분을 장악해야 됩니다. 대의명분은 우리가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적 이익보다는 국민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사원판은 아주 의사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1대 5천이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명이 전전긍긍하게 살고 있으니까 5천만 명이 정신 차리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그 고집을 꺾든지 꺾도록 만들면은 일단은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믿고 조금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것으로